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호조 덕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8.75포인트 0.12% 상승한 16,198.4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0.04포인트 오른 1,845.1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4.48포인트 0.1% 뛴 4,292.06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14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전 달보다 9.6% 늘어난 46만 8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의 최고치로 시장이 예상했던 40만 5천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 밖의 증가세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북동부 지역의 판매 호조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북동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는 73.7%나 늘어났습니다.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의 심각한 부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그린 총재는 보스턴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산가격 급등보다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시장 부진 징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최근 고용 부진이 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둔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내릴 때 실업률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석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가 0.46% 하락했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0.38%,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0.4% 밀렸습니다. 최근 위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하락세로 마친 겁니다. 또한 스위스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미국인 탈세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인정했다는 소식도 은행주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작년 4분기 영국 경제가 예상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띄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4분기 GDP 수정치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해 지난달 말 공개됐던 예비치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으며 지난해 연간 성장률 또한 기존 1.9에서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독일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민간 연구소인 GfK는 약 2,000명의 독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 이후 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마켓워치가 사전에 조사했던 전문가 전망치 8.2까지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올랐네요. 하지만 재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주택 부문에서 서프라이즈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폭은 고작 0.1% 내외로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도 불구하고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할 것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증가폭 자체도 5년 6개월 내 가장 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고작 나스닥이 장중에 14년 내 최고치 신기록을 살짝 썼을 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루 뒤에 있을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을 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전일까지 우리 장은 좋았죠. 1970선도 회복을 할 정도였습니다. 60일 2평 가볍게 뛰어넘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외국인이 사는 가운데 어제는 장 막판 무렵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까지 기분 좋은 변심을 해주었습니다. 시장의 화두는 외국인이 진정 돌아오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연초에 3조 넘게 팔았던 외국인이 나흘 연속 6천억, 하루 정도 평균 1,500억 샀다고 해서 본격 돌아왔다고 보기엔 이르겠죠. 그렇지만 매도 압력이 완화된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라는 게 여의도의 공통된 시각인 듯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최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증권인 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편은 신창환입니다. 네, 62평을 예상 밖에 쉽게 뚫어내고 있거든요. 종가상으로도 1970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예상보다 지수가 빠르고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 측면에서 정확히 맞추신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같이 오르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어제 3% 또 추가 오르면서 76만 원 거의 신고가고 삼성전자도 오를까 했는데 결국 오르면서 13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접었다 가는 시장 맞습니까? 전략 주시죠. 예, 저는 접었다 가는 시장이다. 확정적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이 1975포인트 전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1피도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974포인트까지 일단 저는 분명히 접었다 간다. 이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61일평이죠. 61일평을 치고 넘어갔는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시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동향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개인들은 주식이 상승이 지금 화근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넘겨드렸지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선물 1조 상태에서 지금 한 4P 정도 물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억 정도 손해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옵션 부분에서도 계속 손해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오르지만 삼성전자와 네이버 두 종목이 오르는데요. 네이버 두 종목이 오르는데 이 오름으로써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지 않고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로 지금 주가를 올리면서 우리 개인들의 옵션 선물에서 계속 깡통을 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풍요 속의 빈곤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래 이제 우리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락폭의 반인 1974, 75까지는 갈 것이다 이제 갔는데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세가 외부의 개입입니다. 외부의 개입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건데 외부의 개입으로 올리는 주가들이 초반에는 오를 있으나 나중 되면 그 부작용이 꼭 원상복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기관들이 팔다가 누구 취임이라고 끄집어 올리는 어제도 15포인트 올리는 이런 장세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익을 챙기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되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크게 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화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옵션 부분은 이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선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매도 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포지션당 한 200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200 정도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가까이 오면은 과감하게 지금 영업일수가 오늘까지 11일 남았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이 선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가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선물을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주식은 올릴 것이다. 뭐를 올리냐면 코스피 200이 대표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로 계속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글로벌 증시 부럽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예요. S&P 당연하고요. 반도체 지수 대단합니다. 왜 어제도 그 전날 또 글로벌 증시가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상승했거든요. 물론 상승해가 좋습니다만 거의 빈 강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항시 상해 종합 증시를 좀 민감하게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빠져가 좋다 이게 아니고 주식이 뜨더라도 우리 종목이 떠야 되는데 우리 종목은 뜨지 않고 특히 코스닥 같은 종목을 보면 지금 계속 애를 미기고 있죠. 네, 코스닥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8일째 지금 530에서 묶여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은 빠른 순환 매근하면서 8개를 안 주고 대형주만 계속 지금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냉정하게 좀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합주가가 상승해가 겨우 적게 이제 본전 정도로 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네이버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식이 더 빨리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현금화에 출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면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원이 계속 상승했죠. 예, 선행 스팬원이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을 통과한 후에 계속 상승해 1925포인트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기준선이 상승하지만 여러분 큰 변곡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변곡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2 변곡입니다. 선행 스팬 2의 변곡이 곧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목표 설정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 설정이 1975포인트 목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1970포인트, 60포인트부터 계속 이제 현금화에 줄여간다 이랬는데 목표가 설정되면 오늘이면 더 추가적으로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접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숙여서 현금 후에 한번 기다리는 것도 좋다. 그리고 주식을 너무 꺾지 팔면 3년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템포 꼭 쉬어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은요, 100% 현금화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목균형표에 구름이 크고 또 하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현금화를 해라. 그리고 현금화가 안 되는 종목은 빠른 순환매에 여러분 본전 가까이 오면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3분봉 코스닥인데요. 선물인데 아침에 푼 나온 후에 인위적으로 당긴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당긴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254 정도 됩니다. 254인데 우리 개인들이 불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풋을 치면 풀수록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평균 가격에서 5호까지는 기본적으로 뜬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5호가 다 오지 않았는데 우리 개인들이 다시 한번 밀릴 때 너무 본전 잡지 말고 현금화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영업일 수가 쫓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요새 방문하죠. 네이버, 삼성전자 1, 2등 사버리고요. 기관은 뭡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안 산 대신 레버리지, 부담 없는 레버리지를 계속 사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여기서 못 이겨요. 네이버 레버리지 사버리고, 사실 레버리지가 뭡니까? 부담 없는 거거든요. 부담 없는 거고, 특히 네이버, 삼성전자 외국인이 순매수 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계속 걸려 들어갑니다. 계속 계속 걸려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관련 부분인데 여러분 진짜 지금 이 부작용이 한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제가 이야기 안 했고 옵션 선물이 계속 개인들이 몰려 들어가면 개인들이 지금 한개 보통 개인들이 요즘 돈이 없습니다. 1조 한 2, 3천억이거든요. 개인들 거의 다가 여러분 그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 거의 다 푸실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보입니다. 푸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 100% 하방을 보지 마십시오. 시간 가치로 해가지고 여러분 피를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곳에도 여러분 편은 우리 서울경제TV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방 중이면 대통령 1주년 취임 이런다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지어 미국 글로벌 증시까지도 주가가 지금 뜨고 신고가 낸다는 것은 여러분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 이제 영업일수가 이제 목요일이면 이틀 남았습니다. 영업일수 이틀 남았는데 주표 보시면 거의 다 움직였어요. 주식부터 여러분 이번 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1943에서 1973까지 무려 많이 올랐고요. 월피부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 자리가 바닥자리다. 바닥자리 위쪽일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위쪽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월피부터 그렇고 주피부터 그렇고 계속 상승 트렌드로 갔어요. 우리 개인들은 주가라 장창 하방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굉장히 문제되는데 제가 요즘에
주식에 비해서 선물을 굉장히 시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주식은 뭐 3조밖에 안 돼요. 선물이 뭐 70조, 80조, 100조까지 되기 때문에 선물 위주로 시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조금 자중해라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도 많은 가운데 있고 특히 증권인 여러분들이 많이 쉬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경제와 더불어 제가 전문가 애널리스트 양성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이 2석 비었습니다. 공석이 2석 비었으니까 저희가 전문가 애널리스트반에 좀 자기가 배우고 싶다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주식의 경험자나 증권의 출신들은 저희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증권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꼭 집에서 놀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궁핍하면 안 된다. 궁핍하다는 말은 현금화를 하고 자꾸 주식을 전량 지르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물망 차도 한번 볼까요? 그물망 차도 보면 그물이 여러분 1950에 집중되어 있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1900 집중을 보는데 그물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물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까지 풀로 올라가 봐야 198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15포인트 더 먹으려고 지른다. 저 같으면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5포인트는 안 먹는 게 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뚱뚱하죠.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뚱뚱하다는 것은 상승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기차도 붉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 가기차도 가는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 플로어차도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장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가 풀로 올라가도 매물대층을 보면 199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25포인트 더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위험을 안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거기다가 여러분 10일 후에 선물 옵션 만기일 두 가지 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피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자,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매도 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에게 계속 130만 원에서 풀로 걸으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매도를 분명히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매도하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여러분을 잡으려고 온갖 주위에 지뢰밭밖에 없습니다. 지뢰밭을 안 밟는 방법은 전진하지 않고 성안에서 기다림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서 여러분 매매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그대로 기다리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면 적군이 공물을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지푸레 지가 꺾이게 돼. 이 말은 뭐냐면 거래소상 기관들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수 없다는 것은 지푸레 지가 꺾일 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주식 살려면 1등줄 사고 그 외에는 특히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당연히 중국 증시, 두 번째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세 번째는 비차익 순매수 이거 세 개만 본다면은 여러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고 오늘은 분명히 계속 주력적으로 현금화에 치중하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능 신장원입니다. 네, 이제 단기 반등 목표치인 1975p 거의 다 찍어 놓은 상황이고 정책 모멘텀의 억지성으로 1970포인트까지 종가상 회복시켜 놓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있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세 대비해서 현금화 이후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셨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 매도 사인을 오늘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회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네요.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주가 또 한 번 장중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올라갔었는데 관련주로서 또 후발주자로서 한국내화를 추천하시고 이미 수익 실현 쪽으로 사인을 내시긴 했는데 완전히 지금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100% 빠져나와야 했을까요? 이 부분 A에서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전일 바닥권에 있다라시면서 거래소 3인방 얘기하셨는데 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는 61선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이외에는 크게 지수 쪽에서 상승 종목들이 없었어요. 코스닥 쪽에서도 말씀하신 정몽준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중에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이 이제 매파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코스닥 쪽에서 제가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체크해보니까 30종목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증거가 있고 테마주들도 그렇고 개별주들도 크게 특징적인 흐름을 갖는 모습이 없어서 약간은 지루한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피 종목 3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쪽은 조금 쉬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조금은 자칫하면 물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질이 되면서 거칠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 쪽의 상승세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승에도 약간은 지루한 모습이 종목별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3종목들 큰 폭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 KT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KT가 1%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0.8% 정도 마감을 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KT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 쪽의 섹터로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지루하면서 하락이 조금씩 나온다면은 KT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수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장기적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어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종가는 1% 안쪽으로 마감을 하면서 살짝 저항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좀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쪽에서 매수상이 1위로 올라와주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왔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LG화학이 엔저로 인해서 수익성이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성장성이 조금은 주춤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쌍바닥 구간에서의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 LG화학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셨다가 쌍바닥이 이탈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어제 한 1%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힘이 딸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보합 정도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NC소프트가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5만원 최고가 때부터 하락을 할 때 잡아주었던 저점이 186,500원. 그리고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저점을 잡아준 가격도 186,000원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20만원 언저리까지 슈팅을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5일선을 저항을 받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우하향이 되면서 아래로 깔리는 모습이 나오거나 5일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 이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 경우인데 일단 전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5일선이 우하향이 되면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우하향이 되면서 한 번 더 쉬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해서 결과적으로 쌍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다가 이 종목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쌍바닥 2탄씩 과감하게 자르는 전략. 그래봤자 지금 손절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이틀 코스닥 종목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매매했던 미디어 플렉스나 한국내화처럼 급등도 먹고 상도 먹고 해야 되는데 종목들이 영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은 급락한 종목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고 급락 뒤에 급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 이어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걸 노리면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폭의 어떤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를 최근에 보면 회사 뉴스를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부 재료를 이용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차트를 이용한 급소에서의 급등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다. 해서 어제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내화는 끝물이다. 한국내화가 끝물이라는 건 뭡니까? 정몽준 관련주들, 코엔텍이라든지 현대통신, 한국내화 지금 모두 오버슈팅이지 이어갈 수 없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내화는 반드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자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기관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지금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도 거의 9%에서 순식간에 종가당 1% 하락 마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고수의 영역이지 내린다고 해서 덥석 물다가는 마이너스 30% 난다.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큰 그림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의 급락을 이용한 기술적 반등의 매매는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매매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성 종목 한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RF텍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무선 충전과 LED 쪽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9,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모습이 나와주었다가 최근에 쌍봉 13,350원에서 13,300원 쌍봉의 모습을 고가를 두 번 부딪혔죠. 두 번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다가 갤럭시 S5가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료 노출로 인한 단기성으로 툼에 가까운 모습으로 1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추세 이탈이 아니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사 주담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감사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에 실적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현재 61선과 121선 중장기 이평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손전등 구간으로 잡고 배팅하는 것도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에서는 유효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의 매수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상당히 좀 짧죠. 목표가는 12,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로 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배팅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자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오늘 무선 충전 테마 가운데 RF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평선이 몰려있는 전일 종가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오늘 시초가에 사보자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나흘 연속 사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나흘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일까지 6천억가량 사줬던 외국인 자금의 성격이 롱텀 펀드, 한 번 투자하면 길게 투자하는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군요. 오늘도 외국인이 사주길 기다려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